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목직 강사 이양민입니다. 3월 23일 날 국가직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결과가 마음에 드신 분도 있고 또 대다수는 아무래도 시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다시 보완해서 지방직과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물론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도 이제 궁금해하시지만 전체적인 어떤 총평, 그러니까 문제 경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시는 영상의 이런 첨부 파일은 다음 카페 이양민 토목직,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이양민 토목직 하면 검색하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 보시면요. 응용역학 국가직 지방직 9급 11개년입니다. 토탈 460문제고요. 챕터별 출제율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나와 있지만 첨부 파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시면 위에서 제가 잠깐 어지럽지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부터 응용역학 1번 판별식 같은 부분이고요. 2장 정정보에서 그 다음에 3장이 라미나치 케이블 도르래, 4장 트러스, 5장 단매의 성질, 6장 재료역학, 7장 구조물의 변이, 8장 부정적 해석, 9장 기등, 10장이 탄소성 해석입니다. 자, 맨 우측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22년도 최근 시험 한번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시고요.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22, 23, 이렇게. 물론 이제 첨부 파일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혹시 환경사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다음에 마지막이 요랬죠? 최근에 오늘 한 문제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보면, 그죠? 1장이 하나, 2장이 6문제, 정정보 해석 6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그죠? 한 문제, 아치, 라멘,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4장이 2문제, 5장이 1문제, 단면의 성질, 6장 재료역학이 4문제, 7장 구조물의 변이 2문제, 8장 부정적 해석이 2문제, 기둥이 1문제, 완전 탄소성 해석은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 0문제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제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음에 최근 시험을 보시면 비슷했죠.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올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24년도 국가직 9급 문제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이게 왜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2장 정정보 해석이 우선 6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잘했을 거예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되냐면 초급자, 비전공자가 문제가 될 텐데 이분들이 보통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2장 정정보 해석이 많이 머물러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6장 재료값부터 잘 못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지치니까 7장 구조물의 변이 8장 부정적 해석은 거의 다 빨리빨리 이제 속도 넘어가거나 보이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경향이고, 두 번째 A형에 머물러 있는데 어디 A형에 머물러 있냐면 보통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트러스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통 머물러 있습니다. 그 A형이나 B형. 근데 공교롭게 이번 시험을 보시면은 통계는 이제 속일 수가 없거든요. 2장 정정보 해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출제율이 3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문제가 된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다음에 A형이라고 할지라도 이따가 보시면 A형 문제 제가 우측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7개가 나와 있는데 그 7개 중에서 무려 4개가 구조물의 변이, 그 다음에 구조물의 변이, 그다음에 재료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재료역학 문제도 7문제로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A형이 2개야.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구조물의 변이죠. 4문제 중에서 마찬가지로 A형이 2개야. 그러니까 주는 문제는 못 먹고 보통 여기에 집중했는데 여기에 이제 점수가 아무래도 혼란스럽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경력자라고 할지라도 중급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 공부에 따라서 당연히 점수 편차가 크고 체감 난이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건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A형, B형, C형, D형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대다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A형은 깔아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B형은 다소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공식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C형은 약간의 응용력을 필요로 한 문제. D형은 거의 풀 수 없는 문제야. 이가 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상 풀 수 없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데미지가 따르는 거죠. 문제 풀면 있어서. 전체 평균을 내보면 이렇습니다. 쭉 한번 화면 보시고요.
1회 13년도 국가직 시험부터 지방직 전체 개수를 한번 제가 쭉 확대해서 훑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첨부 파일 없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다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개수를 마찬가지로 내보면 요게 864 이하 A형이 8개 공교롭게 정말이에요. 이거 해보면 딱 화락표할 수 있는 점수 6개, 4개, 2개가 평균으로 볼 수 있죠. 눈에 띄는 시험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22년도 지방직은 역대급 쉬웠어요. 토목설계도 물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기억에 토목설계가 A형이 17개가 나온 건 제가 강사가 16년이 넘었거든요. 요 학원에서만. 근데 제가 본 시험 중에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다른 시험 보면 뭐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초급자분들 보통 라이트 에춘에서 하시는 분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A형은 그냥 A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BCG는 전부 다 그냥 D형으로 판단합니다. 못 풀 문제. 요게 이제 초급자의 특징이거든요. 공부 곧잘 하면 이 부분까지 이제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묶어보는 개수와 이렇게 묶어보는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23년 국가시 시험 같은 경우는 7개, 6개야. 그러니까 평균 개수보다 A가 적게 나왔고 B는 뭐 똑같지만 이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평균 시험과 빗대어서 본다고 할지라도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23년도, 22년도 이때에 비해서도 약간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비교가 되긴 어렵지만 가장 비슷한 시험을 찾는다고 하면 21년도 지방직 9급 문제 요것과 난이도가 비슷했을 거라 보고, 과거의 시험과 빗대어서 본다고 하면 13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와 빗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도별, 회차별 기출문제 프리집에 전부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총평은 초급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제가 라이트 수업에 준해서 공부하신 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업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넓게 딱딱딱딱 이게 찍어가지고 찍먹듯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경우이냐면 단락을 끊어서 단원을 끊어서 보신 분이 있더라고. 여기만 나오고 여기 실수한다고 통째로 버리고. 근데 뒤에 있는 부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중간중간 출제율 높은 부분은 그냥 그 식만 여기서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발 그걸 제가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할 때 제가 수업 이따가 이제 제가 기출 문제 풀면서 교재 이제 같이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풀려가는 거 정확하게 풀고, 그다음에 특히 그 필수 표기되어 있는 문제 좀 제발 좀 정확히 풀고, 그렇죠? 그다음에 풀 때는 의심하고 문제 풀어야 돼.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방직에선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중급자분들 점수 괜찮게 나오신 분들은 계속 페이스 유지하면서 지방직 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OT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 꿀팁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보면 사실 답이 대다수 보이거든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꿀팁도 내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런 같은 첨부 파일들은 이학민 토목식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박스 보시면 우측 상단에 문제용 표기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박스 색깔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체크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복습할 때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도록 4장 트러스 해석이라던가 관련 비법 적어놨고요. 같이 풀면 좋은 문제 23년도와 24년도 교재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다음에 첨부 파일 보시면요, 이 13번 문제는 가능하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어놨으니까 같이 프린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트러스 해석이고요. 절전법, 시력도에 해당합니다. 시력도는 힘의 다각형과 그다음에 기하학적 다각형이 서로 비례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자, 말은 복잡하지만 실제 풀면 별건 없습니다.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깔 다르게 해서 풍력을 빨간색, 그 다음에 부양력을 파란색, 케이블의 장력을 지금부터 녹색으로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힘의 관계가 우리 기하학적 관계, 우리 폐합을 만든다. 세변이니까 삼각형을 만들면 되겠죠. 주의할 건 길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측에 그려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다음에 녹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각도는 어떻게 찾아오면 되느냐? 요 그림에서 60도면은 빨간색과 녹색의 요 끼인 각도 억각으로 동일하게 60도. 빨간색과 파란색은 직각 90도에 해당하겠죠. 90도, 빨간색과 녹색은 60도,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적 관계가 2대 1대 루트 3이고 힘의 크기비랑 일치한다는 얘기야. 동일하게 녹색은 2, 빨간색은 1, 그 다음에 파란색은 루트 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케이블 장력, 이 녹색에 해당하는 이 t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주어진 값, 지금 보양력이 120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다가 아까 썼던 요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야. 루트 3과 2.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즉 얘가 분모, 얘가 분자예요. 곱하기 루트 3분의 2니까 정답은 루트 3분의 얼마다? 140.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쵸? 풍력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 수강생분들 다시 한번 지방지까지 방향 찾는 거지 절대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관련 문제 13번도 보도록 할까요?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각도만 좀 차이점이 있겠네요. 똑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자, 풍력, 그 다음에 부양력, 그 다음에 케이블의 장력, 녹색 이렇죠. 마찬가지로 우측에 제가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부양력,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각도를 보시면 여기 좀 이렇게 길게 보면 빨간색과 녹색의 그 끼인 각이 얼마예요? 얘가 30도면 억각으로 얘도 30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직각 자연스럽게 60도. 기하학적 관계는 2대,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대로 옮겨 적으면 녹색은 2, 수평력은 루트 3, 그 다음에 부양력은 얼마다? 1.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 아까 알려드린 방법적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풍력은 주어진 400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400 곱하기 1분의 루트 3이니까 400 루트 3. 그죠? 그다음 얘는 뭐 얘 구했으니까 얘를 구해도 상관없고 얘를 구하는 게 낫겠죠.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400 곱하기 얼마요? 1분의 2죠. 얼마다? 800. 그래서 정답은 케이블의 장력은 800. 루트 3은 1.7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5번이 문제 정답입니다. 왼쪽에는 시잘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지금 쓰인 거 이 기하학적 관계입니다. 제가 수업 때 전부 다 유도해 드렸습니다. 혹시 패스 쓰는 분들은 단과 특강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1번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고 구장, 기둥, 그 다음에 비법은 130번, 장주, 자골, 화증, 관련 문제는 54번입니다. 54번은 여기 밑에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옮겨놨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좌측 기둥, 그러니까 양단 힌지죠. 혹은 뭐 힌지 롤러도 가능합니다. 고정이고요. 왼쪽에 힌지 기둥의 PCR, 좌골 강도, 임계 강도의 크기가 100일 때 우측 고정의 PCR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죠. 자연스럽게 1번은 떨어져야겠죠. 왜? 고정이 더 단단할 거 아니야? 응? 상식적으로 힌지가 고정 그럼 고정이 더 단단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 다음에 이거 꿀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꿀팁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단 힌지와 그림은 좀 발로 그릴게요. 시간상. 이번엔 하나가 고정. 제가 수업 때 해주거든요. 이렇게. 물론 다른 조건 다 같은 상태에서 지점 조건만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면 제가 강도가 몇 배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배 증가합니다. 좌골 강도가 임계 강도가 2배 증가해요. 즉 여기서 2배, 다시 또 여기서 2배니까 토탈 처음부터 여기는 몇 배겠어요? 당연히 4배겠죠. 4배.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얘는 처음부터 그냥 400이야. 정답은 이거. 물론 나한테 어떻게 푸냐? 그러면 수업 때 책에다가 찍으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 PCR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얘 유효 길이가 얼마입니까? 유효 길이가 똑같이 L. 얘는 양단 고정의 유효 길이는 유효 길이 개수가 2분의 1 0.5고 2분의 1이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넣어주면 4배 증가하니까 몇 배다? 4배. 뭐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뿌렸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잖아. 54번 문제. 18년도 지방 구분 문제죠. 이 문제 보시면 힌지. 그림이 좀 다르지만 힌지잖아. 이때 PCR이 얼마래요? 10.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양당 고정은. PCR은 몇 배라고요? 4배. 한 40이죠. 이렇게. 다음에 꼭 맞추세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과 제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의견이 갈리냐면 저는 문제 유형을 A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 B형이나 C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6장 재료역학이고요. B법은 68번, 요새 응력 변환, 기본 209번 문제입니다. 209번 문제는 제가 이어서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돌아와서. 자, 그러면 왜 갈리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 말씀을 드렸어요. 주응력과 최대 전달응력을 묻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경우는 제가 항상 이 식을 먼저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는데 식이 떠오르지 않나요? 뭐였죠 제가?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는 즉 직교하는 두 축에 대한 수직 응력 합은 항상 일정하다. 시그마 x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은 임의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응력 최대와 최소 더한 것과 같아야 된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얘가 지금 현재 10, 여기도 10이죠. 그러니까 x와 y가 각각 10, 10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겠어요? 20. 그러니까 이 주응력의 합도 얼마가 된다? 20. 자연스럽게 더해서 20이 안 되는 거 얘는 15가 되니까 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얘일까요? 얘일까요? 최대 전달응력. 두 번째 꿀팁이 들어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응력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잠시만요. 주응력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최대 전달 능력이 죄송합니다. 전달 능력이 뭐다? 0. 즉 주응력에서 전달 능력은 0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최대 전달 능력의 특징은 보통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때 직교하는 두 축에 대한 수직 응력은 같다. 0이어도 상관없고요. 즉 이미 얘는 10과 10이니까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최대 전달 능력. 즉 이 상태가 타워 맥스 상태란 얘기야. 그러니까 주어진 이 오메가 파스칼이 이미 최대 전달 능력을 뜻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9번 문제 보면요. 동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응력과 최대 전달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최대 주응력일까요? 현재가? 아니면 최대 전달 능력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잊어버렸나요? 여기 보시면 꿀팁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이 부분. 제가 주응력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달력 0이다. 지금 전달력 있잖아요. 여기 루트 5죠? 그러니까 주응력도 아니고 최대 전달력에서는 직교하는 두 축의 수직력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6, 하나는 2니까 같지도 않죠. 즉 이 상태는 주응력도 아니면서 동시에 최대 전달력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최대값을 묻는다라고 하면 주어진 2와 6 중에서 큰 값인 6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연스럽게 1번, 2번은 정답이 안 되고 다음에 전달능력, 주어진 전달능력 루트 5보다는 최대 전달능력은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대략 한 2.2 정도 되나? 그렇죠? 2, 4, 3, 3은 9니까 2와 3 사이에 들어갈 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1.5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정답은 뭐 자연스럽게 아니니까 4번이 문제 정답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단계니까 무한을 통해서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고 시작해 봅시다. 자, 준비됐고 시작해 볼까요? 자, X축 점의 정보부터 끌어보도록 할까요? X축 양쪽으로 당기는 10이 인장이니까 좌표값은 10, 전달 능력은 제가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Y축에 대한 점의 정보도 끌어보도록 할까요? Y축은 마찬가지 양쪽으로 당기는 플러스 10. 전달 능력은 시계 방향이니까 반시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무언 그려볼까요? 자, X축은 수직 응력축, Y축은 전달 응력축.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전부 다 하향을 플러스로 씁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향이에요. 자, 첫 번째 점 10,5, 10까지 가서 5니까 대략 여기쯤에 점을 찍어 볼게요. 이 점의 정보는 10,5. 두 번째는 10,-5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반대 방향에다 점을 찍어야겠죠.
12, 마이너스 5. 이 둘을 뭐한다?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름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감게 되면 뭐가 된다? 원의 응력 경로. 원의 응력 경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자, 정답은 지금부터 이제 이 안을 벗어나지 않겠죠. 꼼짝 마예요. 즉 최대 전달 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주응력이죠. 죄송합니다. 최대 수직 응력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값이 시그마 1. 요게 시그마 1. 요 값이 시그마 2. 최대 전달 응력은 결국 반지름인데 요 각각의 값이 최대 전달 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끌어보도록 할까요? 자,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 중심은 얼마일까요? 중심은 얘가 좌표값이 10이니까 뭐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10. 반지름은 요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지름 얼마?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얼마? 5. 그러니까 시그마 1을 구한다라고 하면 시그마 1은 10에서 5를 더해주는 거니까 15. 시그마 2는 10에서 5를 빼주는 거니까 10 빼기 5는 5. 최대 전달 능력은 당연히 5겠죠. 즉 정답은 15, 5, 5가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으나 권장하는 건 이게 싸움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얘를 싸움밖에 될 게 없다. 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체력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꿀팁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까 여기 있었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마법의 꿀팁인데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 순서 상관없습니다. 이들을 빼서 나누기 2 절대값을 붙이면 타우 맥스. 이러한 관계 도입니다. 그래서 주응력의 특징, 최대 전달력의 특징, 이 둘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 문제에 포함해서 자주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꽉 잡아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고 2장 정정부 해석에 해당합니다. 비법은 5번 자유물질을 이용한 반력 산정이고요. 29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단면역인데 왜 지금 반력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문제 제가 한번 끌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29번이거든요. 14년도 국회 사무처 9급 문제인데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A, B 전체 길이까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시 질문은 RA와 RD 즉 양쪽 고정부에서 수직 반력의 크기 B 정답은 1이고요. 얘를 묻는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무엇을 묻는 문제예요? 전단력을 묻는 문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단력과 수직 반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도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돌아와서 원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비법 8번 자유물질을 이용한 단면역 산정 66번이죠. 최근 트렌드와 일치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계려보 구조물이니까 자유물질도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BC를 위로 들어서 먼저 해석해야겠죠. 올라간 부분은 원래 힌지로 처리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평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양쪽의 BC는 힌지나 롤러나 차이가 없습니다. 즉 BC 단순부 구간의 정중앙에 집중하신 P가 제하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반력은 각각 2분의 P, 2분의 P고요. 그 다음에 고정단 A점과 D점의 반력 성분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틀레버 AB를 보시게 되면요. B점의 하향력 2분의 P가 있죠. 그러니까 A점에서 유일하게 수직 반력을 만들 수 있고 그와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동일한 2분의 P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쌍으로 현재 시계 방향 우력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죠? 모멘트 쪽 이상이니까 지워버릴까? 반력은 반시계 방향 크기는 얼마냐면 이 2분의 P에다가 직각거리 3B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PB가 됩니다. 우측도 마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하향 2분의 P, 상향 2분의 P, 직각거리 곱해서 이와 같이 곱합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점의 전단력은 얼마가 될까요? A점의 전단력 구하는 방법. 좌측과 우측 제가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좌측에서 읽는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수업 때는 용빈이라고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 사춘기 한 명 있어요. 자, 전단력은 제가 시계 방향이니까 좌측에선 상향이 플러스고 우측에선 하향이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얘하고 얘를 일치해서 보는 거죠. 같은 방향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즉 동일한 방향이고 크기가 2분의 P니까 VA는 자연스럽게 RA 크기는 얼마다? 2분의 P 0.5P가 되는 거죠.
난 싫다. 반대 방향을 본다. 그러면 얘 하향이 플러스고요. 오른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를 보면 되겠죠. 똑같은 방향이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라고 읽으면서 2분의 p 0.5p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 방향 D점도 한번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용빈이 동생이 용준이 데려볼까?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시계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읽은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읽은 거예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서는 하향이 플러스인데 현재 상향이죠.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 했나요? 자, 이러한 스타일 문제는 이미 교수님이 아마 참고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아닐 뿐더러 다음에 보시면 66번도 있죠. 동일하게 한번 똑같이 필수 문제네요.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물 추도는 현재 학습 목표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1번 A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4kN이다. 이거 집중화 좀 바꿔주면 등분파 중의 면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등분파 중의 면적은 얼마예요? 밑변 곱하기 높하면 8. 중앙이니까 얘가 4. 얘도 얼마? 4. 다시 넘겨서 얘도 4. 여기는 4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4.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두 개 합쳐서 8. 모멘트는 요 4에 의한 모멘트, 요 4에 의한 모멘트. 얘가 4, 2, 8. 얘가 4, 1, 4, 4. 합치면 얘는 얼마다? 12가 되겠죠. 자, 준비는 끝났고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B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8이다. B점의 수직 반력 크기는 어디가 있냐? 8 맞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C점의 전단력 크기는 4다. C점의 전단력, C점은 어디죠? 요거. C점 전단 어떻게 봐야 돼요? 전단력, 단면력은 단면 안에서 발생하니까 살짝 들어가서 시계가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왼쪽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정확한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은 뭐 절대값 찾는 거니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혹시 해서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하향이 플러스인데 누구랑 비교해야겠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얘하고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4라고 읽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읽어야겠죠.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정답은 4번이죠. 16이라고 했는데 16이 아니라 얼마다? 12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복습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66번 주변부를 다시 한번 지방직 앞두고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문제 유형 A형이고요. 7.9조물의 변이, 비법 83번 중축 공식 캔틀레버, 52번은 결이 같습니다. 비법 94번 변형 에너지 외적일 이용 141번은 그림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푸는 방법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혹시 틀리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왜냐면 공식만 대입해서 푸는 문제인데 우리 초급자들 특히 라이트 하시는 분들 라이트 문제가 수업 때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풀면 되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거나 제가 중축 공식은 이거 정통 방법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데 무슨 자꾸 공액보를 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액보가 무슨 주도가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공액보도 그냥 푸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죠?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에 특화된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유도하면 더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멋있게 풀 줄 몰라서 여러분 보고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필요한 중첩 공식 제가 발제해서 적어놨습니다. 시잘 중, 시험에 잘 나오는 중첩 공식에 해당하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 이론 노트 215페이지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쓰이는 식은 캔틀레버 모멘텀 하중 받을 때 끝단이죠. 자유단에서 처진 각은 2i분의 ml 그 다음에 처짐은 2i분의 ml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집중하중 받을 때는 처진 각은 2i분의 pl의 제곱 처짐은 3i분의 pl의 세제곱입니다. 자,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등분파중도 외워야 돼. 원래는 요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매년 깔아주는 문제에 얘가 포함됩니다. 그렇다. 자, 문제 보시면요. 두 개의 처짐이 같대요. 그러면 얘 처짐 얼마입니까? 얘는 끝단에서 2, 죄송합니다. 3이죠? 3, 2i분의 pl의 세제곱. 얘는 처짐이 얼마냐면 2i분의 ml의 제곱. 그냥 이거식 두 개 쓴 겁니다. 같다. 그때 뭘 구한다?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나머지 숫자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3하고
P는 자연스럽게 2분의 3이 되겠죠. 얼마. 정답은 3번. 그죠. 실제 연습을 좀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문제는 틀려서 제가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데, 내 말은 여러분 이제 어차피 끝난 시험이니까 지방지 준비 잘하자는 거잖아. 꼭 외워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아까 그 문제와 차이점은 탄성 변형 에너지가 동일하대요. 그럼 변형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데? 에너지 보전 법칙을 통해서 외적 1과 같고요. 이렇게 하중이 1개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2분의 곱하기 m 곱하기 모멘트일 때는 대응 처짐 각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집중 하중일 때는 대응 처짐을 곱해주는 거예요. 혹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등분파중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얄팍하게 생각하면 얘가 될 것 같잖아. 안 돼. 이유는 하중이 모든 구간, 전 구간 다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얘는 여기만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얘 전체 종거를 다 곱해줘야 돼, 원래는. 즉, 얘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 면적 구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때는 적분을 해야 되고 출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세타는 뭐라고요? 2i분의 ml. 그새 또 생각이 안 나죠? 자, 멀미해라. 이렇게 여기 있잖아. 2i분의 ml. 그죠? 돌아와서 네, 그렇다.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P 대신 Q니까 Q 곱하기 얘는 뭐다? 3, 2i분의 QL의 세제곱. 그럼 얘는 2i분의 m의 제곱 L. m 대신 아까 PL이라고 했으니까 2i분의 PL 대입하면 P의 제곱 L의 세제곱이죠. 자, 얘는 계산하면 6i분의 Q의 제곱 L의 세제곱이니까 이들이 갖다 놓고 푸는 건 얘네들이 갖다 놓고 문제 푸는 거니까 단순 계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Q는 그래서 뭐다? 루트 3P가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부터가 풀기 쉽게 생겼죠. 문제 유형은 B형이고요. 이게 정답이 쉽습니다. 정답이 조금 더 까다로웠다고 하면 문제 유형은 C형 갈 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정정부 해석이고요. B법은 10번 하중 전단력 휘모멘트 관계 기본 96번 문제와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간략하게 이론부터 확인하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시잘관이라고 저는 보통 부르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중 전단력 휘모멘트 관계고요. 수배 준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학교 다닐 때는 뭐 미적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 모멘트 받을 때 BMD, 지금은 이제 아까 BMD 그려졌으니까 정답만 얘기해 볼게요.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점프. 그러면 반시계 방향일 땐 뭘까요? 반시계. 응? 반시계. 색깔을 보면 되겠지? 이렇게. 반시계일 땐 뭐 한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응? 시계일 땐 뭐라고요? 올라가고.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얘는 내려갑니다. 이 방향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중하증 제하되어 있다. 집중하증은 뭔다? 제가 꺾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꺾 한 글자만 쓸게. 이렇게. 지금 BMD가 BMD만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등음파중 제하되어 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등음파중은 여기 있다. 등음파중 뭐다? 곡선이다. 네, 곡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갖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기타 뭐 수업 때 다 했던 부분이니까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 다 필요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 우측에 이런 부분들도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시면 모멘트 하중 이렇게 꺾인 거죠.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통과한다. 그죠? 요거 옮기면은 이렇게 시계방향 모멘트니까 얘도 이렇게 꺾인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다음에 내측 롤러나 힌지점 꺾인다. 집중하중 작용점 꺾인다. 그렇죠? 끝단 단부 롤러 힌지 모멘트가 0이고 고정은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갖고 만약에 문제를 봤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그림은 어떤 보구조물의 형상과 정성적인 휨 모멘트 선도를 겹쳐서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근거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곡선 부분은 전부 다 몇 차 곡선이다? 2차 곡선이다. 처진 구간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구간 AG에는 등분포화증이 작용한다. A부터 G에는. 즉, 부재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내민본데 부재 전체가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분포화증이 작용한다. 등분포화증이 작용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MD가 곡선이다. 다른 건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된다. 무조건 곡선을 그려준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곡선이 아닌 부분이 보이죠? 어느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현재 곡선 구간이 아니라 무슨 구간이다? 직선 구간. 그 얘기는 등분포화증이 작용한다,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그냥 2번이잖아. 그죠? 3번. D점에는 시계방향 집중 모멘트. 왜 시계방향 집중 모멘트일까요? 잘 보시면 요거 방향도 그냥 얼렁뚱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정답이었잖아? 나는 그러면 C형으로 바꿨어요. 이게 시계방향. 시계방향은 뭐라고요? 이렇게 BMD. 반시계. 고리가 반대 방향이야.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G점에는 집중화증이 작용하고 있다. G점 어디 있어요? 여기. 얘는 집중화증 작용하지 어떻게 하겠을까요? 아까 꺾인다고 하지 않았냐? 잘 보시면 여기 0에서부터 이렇게 꺾인 거야. 또한 이 정도는 이제 보통 캔틀레버에서 많이 학습되어 있죠. 집중화증 되어 있을 때 BMD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 정답은 2번. 얘도 맞는 거. 1번은 뭘까? 처진 곡선. 제가 우측에 해설지 보면 그려놨는데 BMD를 보시면 돼요. BMD. 요 마이너스 구간은 뭐다? 마이너스 구간은 위로 볼록이죠. 왜냐하면 부모멘트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속지 말고 요건 곡률만 바뀌는 거야. 전체가 플러스 모멘트잖아. 그때는 뭐다? 아래로 볼록. 여기 마이너스죠? 위로 볼록. 이렇게. 제가 한번 대충 비슷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로 볼록에다가 여기서 변곡점 곡률이 바뀐다. 위로에서 아래로 바뀌면서 다시 이 부분에서 변곡점 다시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만 본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외력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림 그려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 이따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부할 때는 어려워도 답 푸는 건 주어진 걸 답 찾는 거잖아. 딱딱 찾는 거야. 자, 이 문제 정답이 지금 현재 몇 번이냐면 1번이거든요. 자, 볼까요? 등분포화증 제어되어 있잖아요. 얘 뭐예요? 지금 현재 등분포화증 제어되면 곡선. 여기 곡선. 그 다음에 여기 집중화증 제어되어 있잖아. 집중화증 제어되면 뭐라고요? 여기 꺾인다. 살짝 꺾여 있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모멘트 시계요, 반시계요? 반시계죠. 아까 내가 시계하고 반시계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반시계니까 요 모양이 돼야겠죠. 요 모양. 잘 기억하고 있어. 요 모양. 자, 그대로 데리고 온다. 자, 반시계니까 요 모양 맞죠? 반시계. 아까 어디 있어? 요 모양. 이렇게 답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 2번은 딱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안 돼요? 여기가 꺾이는 부분이 없잖아. 여기 집중하죠. 이런 거. 이건 이제 전당속도.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여기까지만. 그렇죠? 현재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B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6장 재료역학, 비법 54번, 휘모멘트 휘응력 66번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뭐만 다른지 지금부터 눈으로 사진 찍어보세요. 찰칵.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66번이요. 달라? 자, 한 번 더 가볼까? 자, 뭐가 다른지 우리 그쵸? 다른 그림 찾기야. 자,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긴 길이가 다르지. 그치? 자,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a. 그렇죠?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h인. 즉, 뭐 a, h가 바뀌긴 했지만 하나는 그렇죠? h, 하나는 2분의 a. 절반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이 지저분해서 얘는 C형으로 판단을 했고요. 얘는 도저히 내가 아무 생각해도 C형을 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B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잘 기억했다고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면 2차 모멘트. 근데 이 부분은 제가 5장 때 말씀을 드렸어요. 5장 단면의 성질이죠. 지금은 정사각형 나와 있지만 정사각형을 포함한 정다각형이야.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런 거 말이야. 자, 정사각형의 도심점을 통과하는 모든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크기는 뭐다?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 위주로 기억하시는 게 낫고요. 즉 도심점을 통과한다? 도심은 가운데잖아.
이 점을 통과하는 모든 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전부 다 뭐다?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 A와 그림 B는 그냥 방향만 돌린 거잖아. 도심점은 똑같고 모양 똑같잖아. 고개 돌려서 봐봐. 고개 돌리면 얘도 정사각형이잖아. 응?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 처음부터 같아야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하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3번. 다음에 단면 개수입니다. 단면 개수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얘는 도심 혹은 뭐 중립축이고 y는 맥스. 맥스는 뭐냐면 먼쪽 거리죠. 중립축, 도심축에서 먼쪽 거리야. 그런데 아까 얘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 둘은. 그럼 얘 뭐 한다? 반비례한다. 얘가 긴 게 작은 단면 개수가 작은 거야. 야 이거 풀부자식 할 것도 없지. 얘가 더 작니? 얘가 더 작니? 얘가 더 작으니까 반대로 단면 개수는 얘가 더 크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이거 풀지도 않아. 야, 상식적으로 전명에서 같겠니? 지금 아까 내가 이 식이 다른데? 이거 한 번에도 풀어봤으면 응? 한 번이 물론 시험이긴 하지만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시험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페이스를 빨리 찾는 거야. 이게 보고 나서 어려운 문제는 없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험장에서 직접 당사자가 됐을 때는 그 느낌이 전혀 달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험 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때 상황을 자꾸 연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푸는 건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 직접 풀어보시고 7번 문제는 전 딱 그렇게 풀고 그냥 정답 찾았을 것 같아요. 그냥 3번입니다. 5초 풀어 이거. 그렇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구조물이죠. 케이블의 신장량을 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케이블의 신장량을 구하는 방법은 케이블의 장력을 가지고 우리 재력학 공식이죠. 2A분의 PL 이때 길이 L은 K분의 길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관련 문제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어요. 해설지 보도록 할게요. 자유물질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무조건 인장보재죠. 케이블이 압축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즉 케이블의 장력은 무조건 케이블 요 방향에서 나가는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반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얘를 수직 분력과 수평 분력으로 쪼개면 항상 이렇게. 얘를 다시 한번 옮겨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은 요 화살표 대가리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합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고. 됐어요? 이러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점 어떤 방향이 됐을까요? 자, 얘가 좌양력이면 외력 중에서 수평 외력 성분이 없으니까 얘가 유일하게 반력 성분이잖아. 얘가 좌양력이면 자연스럽게 A점에서는 우양력이죠. 우양력. 그래서 이렇게 우양력을 그려주는 거고. 얘 방향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양쪽에서 이게 바깥과 뻗어나가는 방향입니다.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 방향일 때.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 두면 쏠쏠지 않게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케이블의 장력을 구할 때 초급자가 많이 하는 게 여기 잠깐 자르거든요. 자르면 단면력이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장력 구한다. 반력이 곧 장력이니까 굳이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잘라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식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통과. 그렇죠? 얘네들은 통과. 얘도 통과. 얘만 모멘트를 일으키는 거죠. 마이너스 HD 곱하기 직각거리는 얼마? 3 적혀 있고요. 외력은 16 곱하기 얼마 직각거리는 6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HD는 얼마다? 32가 됩니다. 자, HD가 32라고 구했다라고 하면 요게 32. 장력은 자연스럽게 얘분의 얘니까 기하학적 관계 얘분의 얘니까 32에 4분의 5죠. 그럼 얼마다? 장력 T는 32에 4분의 5 하면 40이죠. 그 다음부터 뭐 끝난 거죠.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2A분의 PL 공식을 쓰면 됩니다. 2A는 주어진 거 여기 20만인가요? 그대로 써주시고 A는 0.1 그대로 써주시고 아까 요거 40 L 그러면 2A가 아까 단위가 뭐예요? 물론 단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고 얘가 미터의 제곱이고 얘가 킬로뉴턴이니까 정답은 미터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0.01m 밀리미터 바꿔주면 1000 곱해주면 되니까 1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B형이지만 아마 초급자가 풀기 좀 낯설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극복한다고 하면 내용상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음에 요거 자유물체통해서 반력 구하고 단면력 구하는 거 꼭 연습해 보시고 개인적인 제 바람은 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요거 알겠죠? 네, 그렇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 C형이고 아마 대다수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낯선 형태의 문제여서 그래요. 그죠? 자, 문제 읽어보도록 할까, 이 문제는? 자, 그림과 같은 부재의 초기 축방향 변형률은 초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어되지 않을 때, 외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 보시면 온도라던가 아니면 집중하신 P가 제어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용하기 이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변형률이 얼마다? 측정 장치 측정해 봤더니 0이다. 변형률이 0이라는 얘기는 무응력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후 B점에 하중 P와 주변 온도 변화 두 가지 외력이 있습니다. 하중 P, 주변의 온도 변화. 요거죠? 축방향 변율이 얼마다? 이렇다. 그러니까 두 개에 의해서 두 개의 변형률이잖아.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온도 혹은 외력부터 쓸까? 이건 외력에 의한 더하기 온도 변형에 의한 요게 입실론인데 전체 변형률이겠죠? 전체 요게 얼마다? 24 플러스 24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다. 그죠? 근데 얘는 우리 구할 수 있잖아. 얘는 얼마예요? 알파 델타 T. 알파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씨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600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 그럼 얘 구할 수 있잖아. 얘는 2400, 얘는 마이너스 600. 이거 뒤에 거 무시하면.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3000이겠죠? 3000. 그죠? 3000. 그렇죠? 플러스.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응력을 구하라고 했잖아. 응력. 응력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게 치 탁탁 돌려야 돼. 응력 구하는 방법. 얘는 뭐다? 응력은 바로 탄성계수분의 이렇게. 그렇죠? 변형률. 요식은 뭐냐면 왜냐하면 변형률은 탄성계수분의 응력이니까. 그러니까 응력 구한다라고 하면 다시 탄성계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탄성계수가 얼마예요? 100기가파스칼. 100기가파스칼은 10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토탈 10의 5승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다? 공을 5개 지어주고 얼마다? 300 메가파스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이 문제 정답이 되죠. 막상 푸니까 별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상 보통 새로운 형태, 약간이라도 응용이 되면 생각보다 다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에 준해서 보통 모의고사라고 할지라도 기출에 근거해서 만들지 생뚱맞은 거 안 만듭니다. 알겠죠? 가끔 마이너한 취향 갖고 문제 만들잖아요. 욕만 바가지로 넘어가요. 보통 기출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을 잘 분석해서 비슷한 문제를 풀고 그러한 관점에서 요 문제, 9번 문제는 좀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C형이고요. 2장 정정부에서 비법 21번 마찰 및 기타 20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205번. 여기 있죠? 똑같아. 근데 거의 푸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야, 심지어 필수네. 이놈의 필수. 그쵸? 자, 읽어볼까요? 자, 정지상태의 물체 무게가 55kN. 그러니까 이 물체 무게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5kN. 그죠? 무게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렇다. 하중 P가 작용하고 있을 때 하중 P 절단 잘랐다. 이게 지금 고정도로래죠? 고정도로는 이유는 움직여봐. 움직일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장력. 얘가 P다. 똑같이 P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힘을 수직 수평으로 쪼갠다. 죄송합니다. 멀미할 것 같은데. 쪼갠다라고 하면 이렇게 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땅 빗변 5 밑변 4 높이 3이니까 P의 5분의 4죠. 5분의 4P. 얘는 P의 5분의 3이죠. 5분의 3P. 이렇게 딱 적는 거지. 자, 그럼 자유문자 다 그렸나? 아직 안 그렸죠? 반력 안 그렸잖아. 자, 마찰 그릴 때 제가 마찰 방향 무조건 바닥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다른 방향 안 돼. 수평 반력은 예상 운동 방향. 우양력이니까 얘와 반대로 좌양력. 얘가 수직 반력 R이다라고 하면 마찰에서 곱해서 얘는 μ R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μ R과 5분의 4P와의 관계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R은 어떻게 구하느냐? 평형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지. 시그마 V는 0. 얘를 플러스로 보게 되면
써볼까요? 얘는 상향이니까 플러스 R. 또 수직력 누구 있어? 요거 있잖아. 요거 빼먹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55 더하기 5분의 3p. 상향력이니까. 또 있나? 이건 수평력이잖아. 없잖아. 이거는 뭐다? 0. 그러면 R은 55 마이너스 5분의 3p가 되는 거죠. 그럼 뮤 R은 얼마예요? 뮤가 0.5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아까 요 값을 다시 한번 써주면 55 마이너스 5분의 3p를 해주면 얘는 2분의 55 마이너스 10분의 3p가 되는 거죠. 이것과 뭐를 비교한다? 5분의 4p. 그러면 5분의 4p는 10분의 8p죠. 2배 해주면 넘기면 10분의 11p는 2분의 55고 p는 2분의 55에다가 얘를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니까 11분의 10. 정답은 그래서 25가 됩니다. 글씨 발로 쓴 것 같죠? 지금 내용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나 얘 믿고 그냥 쓴 거야. 여기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렇다. 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워? 어렵지. 어려운데 내 말은 너가 어디서 봤다니까. 볼까? 필수는 내가 심심해서 표기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자, 똑같은 문제야.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까? 투프링 A가 받는 힘. 자, 시작한다. 자, 얘 당기는 거 아까 똑같지? 자르면 얼마? 10. 수직, 수평. 자, 빗변은 5니까 이렇게 하면 10의 5분의 3이죠. 10의 5분의 3이니까 얼마? 6. 얘는 10의 5분의 4겠죠? 얼마? 8.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도 될까? 짠. 정리해보면 얘는 6. 얘는 8. 자르면 요건 10. 그렇죠? 이렇다. 자, 이 16은 제가 무게니까 이렇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16. 반력 R. 예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렇게. 뮤 R. 그 다음에 요게 여기 뭐까지 있는 거예요? 스프링 인장 받겠죠? tan계니까. 요 물체에서는 요게 인장이니까 이게 H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못 다 그렸습니다. R 한번 구해볼까요? 시그마 V는 0을 구하면 누구 있어? 한번 해보세요. R은 플러스고 플러스 R. 얘는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16. 얘는 상향이니까 플러스 6은 0. 그러면 R은 얼마? 10. R은 10. 뮤 R이니까 0.3 곱하기 여기 0.3이죠. 10 하면 얘는 얼마? 3. 자, 이번에는 시그마 H는 0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기호 헷갈리니까 HA를 쓸게요. HA. 그 다음에 우향력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누가 우향력이 있을까? 얘는 좌향력이네. 요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여기 하나 더 있죠. 8 0. 그러면 HA는 얼마? 그렇죠. 잘 풀어요? 잘 풀지. 한 100번 풀어본 것 같은데. 일단 얘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잘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문제면 전공자분들 한 중상 이상 그 정도 됐을 때 보통 알아도 한번 이게 삐끗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물론 저는 이제 막 개발자바 풀었어요 할 때. 응? 왜냐면 이제 해설지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 말은 방향 잡아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실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형 D형입니다. 물론 체급하시거나 우리 전공자분들 살아있네 이런 분들은 이거 제가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방법도 알려드렸고 아마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우선 분류는 D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6장 재료역학이고요. 비법 62번 다축 응력 변율의 관계 174번과 유사합니다. 자,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17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시판도 지방이 9급에 이미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 보면 우선 풀기 쉽게 생겼어. 쭉 읽어보세요. 뭐 그렇다. 얘는 0.1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메가파스칼이죠. 그렇다. 다음에 포화성비 누는 0.4인데 뮤라고 쓰셔가지고 헷갈리게
탄성 계수는 10의 세제곱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Y방향 변율을 묻고 있는 거야. Y방향 변율. 얘 구하는 방법은 자,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식을 쓰는데 요거야. 후크의 법칙이 원래 시그마 x잖아. 이축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누, 그 다음에 요게 푸는 패턴이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두 번째 식은 요 두 개의 식 갖고 구하는 거야. 항상 y니까 y. 반대 방향은 누 붙여서 이렇게. 요게 기본식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뭘 구하느냐? 위에 있는 통해서 y가 주어지니까 우선 x방향 응력을 먼저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항상 똑같아. 문제 푸는 게. 그럼 얼마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x방향은 양단이 지금 강체니까 이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x방향 변형률은 0이라는 얘기야. 요게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0. 정리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식을 통해서 시그마 x는 누 시그마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입실론 y를 구하는 거야. 우리 정답. 보통 학교 다닐 때 요거는 보통 많이 외우거든. 기사 딸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하도 많이 풀어서 얘를 그냥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C형, D형, C형 이제 유형별 문제 풀이하면서 그다음에 베이직 1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넣어서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넣어볼까? 그럼 어떤 식이 되나? 2 시그마 y 마이너스 누니까 누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2 시그마 y를 밖으로 빼면 1 마이너스 누의 제곱이죠. 정리해보면 입실론 y는 원래는 변형은 탄성 계수분의 응력이잖아. 여기다가 요것만 곱해주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거 보자마자 정답 난 다 나왔어. 사실 미안하지만 재수가 없지만 단위 무시하고 그냥 구해볼게요. 저는 지금 탄성 계수는 1 x는 아까 얼마라고요? 요거죠? 시그마 y죠. x가 아니라 1 여기 1 마이너스 누가 얼마야 할까? 0.4 요거는 이제 단위 맞춰줘야 되고요. 4, 4씩 얼마다? 16 100에서 빼줘야겠죠? 그럼 84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얘기야. 정답은 2번이고. 응?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순수상 푼다면 이렇게 풀겠지만 이거 풀 거면 아예 그냥 외우는 게 낫죠. 7급 하시면 특히 9급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읽어보시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입실론 y는 2분의 시그마 y인데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탄성계수 2는 문제에서 2 시그마 y는 이거죠? 55 1 마이너스 누는 0.2죠? 이거 제곱하면 0.04니까 안에 거 계산하면 0.96이죠. 96에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정답이겠죠. 계산하면 248, 28, 26 5 곱하기 48이니까 24가 정답이죠. 3번. 너 되게 잘 보지? 아, 그렇다. 너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찍은 사람은 꼴밤 때려. 제발 소수 찍지 마. 너 내가 유튜브에다가 맨 처음에 그거 뭐냐 응원 영상 찍으면서 뭐라고 했어? 소수 찍지 말라고 했잖아. 1과 나 자신의 약수 같지 않은 수. 요 22는 2 곱하기 11이야. 문제에서 11이 어디 있니 지금. 26은 2 곱하기 13이야. 13이 어디 있어. 이런 걸 소수라 부른다고. 소수. 1과 나 자신의 약수를 갖지 않는 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3, 2도 있고 5, 7, 11, 13 그 다음에 뭐 있어? 17, 19 누가 하기를 해볼까? 나 끝났나? 23 29 문제 안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찍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확률적인 접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문제 유형 C형이고요. 실제로 C형이라기보다는 B형에 가깝습니다. 자, 8장 부정적 해석이고요. 비법 108번, 특이 해석 113번입니다. 보통 학부생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은 변일치법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저는 변일치법을 응용한 다른 방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113번 문제를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유형별 문제 풀 때 똑같이 풀어줬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길이가 다르네. 길이가. 나머지 똑같은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특이 해석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대다수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가 강체고 그다음에 내측인지 담보인지 상관없습니다.
내측 또는 단부 끝에 있는 힌지 지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것부터 얘의 반력을 R1이다라고 하면 얘는 R2라고 하고 이 R2는 R1의 배수로 쓰는 거야. 그럼 몇 배인데 쓰는 방법은 R1에다가 곱하기 첫 번째 힌지부터 길이에 비례합니다. 얘분의 얘.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가 5, 얘는 10. 5분의 10이에요. 5분의 10. 곱하기 두 번째 강성도에 비례하는데 얘의 강성도가 K1, 얘의 강성도가 K2다라고 하면 K1의 강성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길이분의 축강성 2A죠. 즉 길이가 2m니까 2분의 2A.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길이가 4m니까 4분의 2A.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2. 이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다 지워지면 1 되는 거죠. 얘는 R1. 정리해보면 지울게요. 오른쪽에 해설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정이잖아. 맨 처음에 이 부정정을 정정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방금 구한 방법을 통해서 얘가 R1이다라고 하면 얘는 R2인데 R1의 배수인데 아까 구해보니까 다시 R1이 된 거죠. 자, 이미 얘는 이제 정정입니다. 왜 정정인지 구해보도록 할까요? A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썼다라고 하면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1은 반시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1 곱하기 8 길이는 5. 다음에 R2인데 R1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반시계 마이너스 R2 곱하기 R2는 R1이라고 했죠. 8 길이는 얼마다? 두 개 합쳐서 10 더하기 10 있죠. 10. 시계 방향이니까 10은 뭐다? 0이다. 그러면 요 계산하면 15R1이죠. 15R1은 100이니까 R1은 15분의 100. 약분하면 5, 3, 15, 20, 3분의 20 kN이 됩니다. 지워버릴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설치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얘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R1 3분의 20. 얘는 R2인데 R1과 같고 3분의 20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A점의 수직 반력은 얼마일까요? 평형 방정식을 구하는 거지. 상향을 플러스로 봤다라고 하면 얘는 상향이니까 RA. 얘는 상향이니까 3분의 20. 얘도 상향이니까 3분의 20. 얘 빼먹으면 안 되겠죠. 하향이니까 마이너스 10은 뭐다? 0. 요 10은 3분의 3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40. 3분의 10이죠. 넘어가면 RA는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의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 시사하는 바는 최초 가정한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반대 방향 3분의 10이니까 몇 번의 정답이다? 3번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라이트나 우리 기초 문제만 푼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아예 손 안 대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방법만 잘 기억한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다. 여기까지입니다. 1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C형이고요. 간접부의 영역선입니다. 특이한 점은 2장 정정부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4장 트러스 해석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트러스 영역선에서 하얀재 영역선 그리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트러스 영역선, 우리 이론 노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발치를 했고요.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트러스, 이 하얀재 같은 경우는 직접 차량이나 이러한 이동 과정이 하얀재를 직접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가로볼을 놓고, 그러니까 H1 빔에 해당하겠죠. 안쪽에 이렇게 긴 형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상부 판넬을 이렇게 얹는 거야. 제가 보통은 연속보로 많이 그린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단순 지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이동 과정이 어디를 밟고 지나가는 거냐? 바로 이 부분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데 영향선 그릴 때는 차이점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재에 대한 영향선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자,
자, 이 부분 하현재에 대한 영향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있다. 이거 볼게요. 1단계 끊죠? 여기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있습니다.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 양쪽으로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부분 위쪽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원래는 뾰족하게 이렇게 올려지겠죠. 그러면 이 하현재 영상 어떻게 그리냐? 제가 여기 하현재부터는 절점 있는 부분, 즉 가로보가 놓인 부분을 쭉 내려서 이 부분을 만나는 부분을 뭐한다? 직선 연결해준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간접 처리한다고 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단순 지되어 있잖아. 위로 올려서 그리면 되면 여기 밟고 이 반력이 다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줘야 돼 영향선을. 예를 들어서 밑에는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가운데 있는 이 부재 끊고 나서 당긴다. 위쪽 보면은 붙이면서 이 두 개가 붙으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로보가 놓이는 부분이죠. 하현재 활주하는 부분을 내려주면 이 부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을 뭐한다? 직선 연결해주면 수정된 영향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상태가 뭐랑 똑같다?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간접보와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느 구간을 구하라고 했냐면 D2 구간. 제가 한 구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맞춰볼까? 어차피 얘를 의도하고 그린 것 같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죠. 1단계 구속력 해제 가동 비회전단을 그리는 것은 뮬러브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2단계 단위변이 1 이동 반시계 방향 단위변이 1 이동을 하면 여기까지는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줘서 그죠? 다음에 어떻게 그려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정답이 자른 이유는 간접보 여기 가로보가 놓인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직선 쭉 연결하게 되면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이것을 뭐 한다? 직선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바로 4번이죠. 간접보에 영향이 놓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보가 놓이는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보기고 얘 같은 경우는 VD VD점은 가로보가 놓이는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ME 얘가 뭐다? V 스몰 m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만 알았으면 맞췄을 텐데 아쉽죠. 개인적으로. 그죠? 네, 그렇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시형이고요. 10장 탄소성 해석입니다. 비법 135번 항복하중과 소성하중이고요. 12번과 13번 거의 닮아 있습니다. 이게 나 욕할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10장 탄소성 해석은 거의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몇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라이트에선 진행하지 않고요. 페이지 1대는 진행하는 문제 예시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12번이 여기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심지어 답도 똑같아. 답도. 그죠? 7급이라고 안 풀고 서울시라고 안 풀고 특채라고 안 풀고 다 안 푸니까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 자, 구하는 방법은 해설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정구조물이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 소성분기하중이다 혹은 뭐 극한하중이다 다 똑같아요. 최대인 모멘트가 MP. 얘는 뭐냐면 소성 모멘트야. 얘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안 푸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P는 항복 강도에다가 ZP는 단면 계수가 아니라 소성 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 단면에 BH의 소성 계수 ZP는 얼마냐면 4분의 BH의 제곱이에요. 단면 계수는 얼마예요? 6분의 BH의 제곱이죠. 이 비율을 형상계수라고 부르는데 형상계수는 2분의 3입니다. 시험장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요겁니다. 2분의 3 이렇게. 잘 모르겠어도 그냥 대충 걸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걸친다라고 하면 거의 여기서 커버되거나 아니면 지금 요 문제 정도? 요것도 사실은 탄소성 해석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 자, 그러면 요식 잘 기억하셨어요? MX가 뭐다?
mp다. 자, mx 이거 단순미 등파 중이니까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은 mp다. 얘 구하는 거야. 얘. w 뭐 wp는 w 뭐 기호는 주어진 거 쓰시면 되고 l의 제곱 뭐예요? 8 이게 정답이잖아 그냥. 응? 몇 번이야? 이건 4번. 자, 얘가 풀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이다. 그러면 l의 제곱 8에다가 mp는 시그마 y 곱하기 소성계수인데 아까 4분의 bh의 제곱 뭐 이렇게까지 대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 문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안에서 벗어나면 이제 완전 7급 넘어가는 거고 9급은 뭐 전공자 한해서는 사실 이 부분까지 커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부분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은 문제 유형 B형에 해당합니다. 7.9점의 변이고요. B법 90번 중첩 공식 스프링 118번과 거의 유사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B형이지만 A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강체 보면서 그죠? 그 다음에 수평을 유지한다. 강성을 구한다. 그럼 강체분 수평 유지한다. 얘 변형도 모양을 그려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늘어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겠지 아마. 응? 이렇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는 스프링의 신장량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 1이다 A다라고 하면 델타 A.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의 신장량 델타 B가 같다로 풀면 되겠죠. 그럼 델타 A는 어떻게 구할까요? 강성도 KA분의 스프링 발력 RA다라고 하면 RA. 오른쪽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강성도 KB분의 스프링 발력 RB가 되겠죠. 그러면 RA, R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초급자 가장 많이 하실 수가 스프링 달리면은 뭐 발력 구하는 방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멘트 0 잡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점은 B점이다. 모멘트 0 잡아볼까요? 시그마 모멘트 B는 그러면 RA 곱하기 시계 방향이니까 RA 곱하기 8 길이 3인가요? 마이너스 900 곱하기 8 길이 얼마? 2는 0이다. 그러면 RA는 600이죠. 자, 그러면 써볼까요? 이건 지저분하니까 지워주고 RA는 600. 그러면 RB는 얼마겠어요? 도에서 90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300. 그러니까 다시 식을 적으면 KA가 5라고 했으니까 5분의 600은 KB가 지금의 질문이고 RB는 뭐라고요? 300. 그럼 KB는 얼마겠습니까? KB는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면 120이니까 얘는 얼마다? 2.5죠. 120분의 300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2.5가 이 문제 정답입니다. 이렇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기는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 또 필수야 또 필수. 똑같아. 너 혹시 지금 얘 덤블링해서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죠? 똑같잖아 지금 위아래 바뀌면. 이 문제는 직접 한번 도전해 보세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이고요. 6장 재료화 B법 57번 전단력 휨 전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27번 유사 문제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또 필수 문제네요. 그죠? 그렇다. 20년도 지방직 7급에 나와 있고요. 7급이라고 안 풀었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 보시면 두 개의 단면적이 같을 때 그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단력도 같다. 전단 응력비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죠. 전단 응력비.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은 도심축, 중립축을 통과할 때 전단 응력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최대값 요 값은 얼마예요? 2분의 3 A분의 V. 얘는 얼마예요? 3분의 4 A분의 V. 뭐분의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B분의 A. 그러니까 3A분의 4V분의 분자 올려주면 2A분의 3V니까 지워버리고 계산하면 정답은 8분의 9. 그럼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요? 같이 볼까요? 자, 등과 같은 정사각형과 원형 단면 뭘 구하라고 했다? 타우 원형, 타우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분의 3 a분의 v인데 원형은 3분의 4 a분의 뭐다? v. 제가 보시면 a를 다르게 쓴 이유는 아까는 면적이 같다고 나와 있지만 면적이 같다. 지금은 크기 같다 나와 있죠? 크기. 같은 크기. 즉 가로 세로 이 치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3 면적이니까 a 곱하기 a겠죠? v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3분의 4 면적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죄송합니다. 지름이 a인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a의 제곱 이거분의 뭐다? v 이렇게. 자, 그러면 얘 풀면 정답이잖아요. 숫자만 풀면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8분의 9. 요 4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4 올라가서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32분의 9가 되겠죠. 32분의 9. 파이는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다. 진짜 시험장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 응용이 안 되는 거죠. 응?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잘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했다라고 해서 기출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차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A형, B형에서 B, C 중간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만 좀 더 제가 바라보도록 할게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B형에 해당하고요. 6장 재료학 비법 55번 휨 모멘트 휨 변형 108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자, 108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끌어왔습니다. 20년도 9까지 9급 문제고요. 아직 따끈따끈한 문제죠. 제가 봤을 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필수네요. 그렇다. 자, 108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원형 단면의 단순부에서 단면의 직경은 0.2m고 탄성 처짐 곡선의 곡률 반지름은 1000파이미터일 때 휨 모멘트 크기를 물어보고 있죠. 탄성 계수는 20만 메가파스칼이다. 제가 이거 식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률. 혹은 이렇게 기울 쓰기도 하고요. 얘는 뭐다? n분의 2i. 곡률 카파는 곡률 반경과 역수. 얘는 2i분의 m.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이. 맞나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휨 모멘트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m은 r분의 2i고. 제가 이 문제가 왜 B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다 주어져 있어. 0.2m고 뭐 다 주어져 있는데 곡률 반지름이 1000파이. 단위 무시하고 그냥 풀게요. 이렇게. 탄성 계수는 20만. 단면 2차 모멘트가 특이하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죠. 직경이 0.2m인 원형이니까. 단면 2차 모멘트 원형 구하는 공식이 64분의 파이 d의 몇 승이에요? 4승이죠. 즉 여기 6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0.2니까 단위 무시하고 쓰면 이거 몇 승이다? 4승.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계산한다. 숫자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다 약분되고 여기 하면 2 여기는 64 2를 4번 곱하면 16 4분의 2니까 2분의 1 5가 정답이죠. 몇 번이다? 1번. 자, 왼쪽은 교수님이 친절 모드야. 그림도 그려줬잖아. 그림도. 해볼까요? 읽어봐. 자, 모멘트가 50 로는 4 탄성계수. 이게 뭐가 식 하나밖에 없다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엄청 할 것 같은데 이거는 n분의 2. 그죠? 뭘 구하라고 했어? 근데 탄성계수 구하라고 했죠. 2는 그러면 로 곱하기 i분의 m. i는 보겠어요. 지금은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면 12분의 a의 4승이겠지. 그럼 한번 해볼까? 계급장 떼고 로는 4 여기 써있잖아. 여기 4 m은 얼마요? m은 50 50 쓸게. 이렇게 곱하기 여기 뒤집어 써줘야겠죠? a의 4승 10의 4승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이렇게. 그럼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4, 5, 22 12 곱하면 24겠죠? 24 몇 번이다? 너 그리고 내가 소수 찍지 말라고 아까도 한번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요거 봐봐. 이거 봐봐. 왜? 아까 한번 본 것 같은데 22
이거 찍으면 돼, 안 돼? 이거 찍은 사람은 딱밤 한 대 때려, 딱밤. 쭉 펴라. 이렇게. 이거 아까 어디 보기 내가 본 것 같은데, 아까 똑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어디 갔냐?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멀미할 것 같죠? 그래도 갈 거야. 끝까지 간다. 여기 있다. 11번 문제. 여기도 아까. 이거 보기 똑같아. 보기도. 잘했으면 다르지. 제발 좀. 응? 간곡히 빕니다. 그렇단 얘기야. 좀 아쉽죠. 끝나고 나니까. 이렇다. 여기까지입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형은 B형이고요. 4장 트러스에서 B법 37번 단면법, 단면을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쉽습니다. 근데 초급자분들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만 더 익숙하지 않은 도형이 형태가 나오게 되면 많이 혼동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A점은 힌지 지점이지만 수평 반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롤러 지점이고 수평 외력 성분이 없으니까 힌지라고 할지라도 수직 반력과 차이가 있다 없다? 수직 반력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 반력 구하는 건 현재 학습 목표가 아니니까 우측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 말은 5, 5니까 얘도 5, 얘도 구하면 이렇게 5. 여기까지가 반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BC 부지의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을까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단면법 쓴다고 하면 단면을 절단 후 왼쪽이나 오른쪽을 취해야 되는데 왼쪽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자른 부재가 이 부분 잘렸죠? 여기 잘렸죠? 여기 잘렸죠? 왼쪽 부재에 대해서 인장력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죠.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F점에서 5m 0을 잡을 거니까 왜?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힘이 관통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F점. 그러니까 얘를 경사를 갖다가 수직 수평을 쪼개게 되면 이렇게 빗변이 5, 수평이 1, 1이니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1될 때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분의 5. 얘도 얼마다?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땡겨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F점에서 5m 0을 잡게 되면 F점, 그죠? 그러면 관통한다. 반력 5 곱하기 8 길이 1에서 시계, 얘 통과, 맞죠? 얘 통과, 얘 통과. 뭐만 남는 거야? 얘 통과, 얘 수평 분력만 남는 거죠. 루트 2분의 FBC 곱하기 뭐다? 1는 0. 그럼 FBC는 넘기면 마이너스 5 루트 2 뭐가 나온다? 압축이 나오는 거죠. 4번. 생각보다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까지는 이제 끝. 해설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것도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이제 초급자는 좀 풀기 어렵고 중급자 이상 분들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자, 반력까지는 뭐 변명이 여지없이 구했어야 됐어요. 반력이 얼마냐면 아까 5. 여기도 반력은 얼마다? 5. 그죠? 자, 제 말은 우리 뭐 축차법을 쓴다던가 시속도를 쓴다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속도 볼까요? 이게 1대 빗변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1대 루트 2. 그러니까 5면 마이너스 5. 수업 들으신 분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수강생 분들은 원래 아시는 방법 풀면 돼요. 5, 얘는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는 거죠. 다시 2점 잘라서 보면 플러스 5, 이게 직각이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 다시 얘는 플러스 5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마주보는 두 개의 직선, 원래는 여기까지 필요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나란하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부재가 무조건 같아야 돼.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5 루트 2면 얘도 무조건 마이너스 5 루트 2야.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실제 영부제입니다. 영부제. 실제 한번 구해보세요. 영부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또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축차법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축차법 왼쪽에 아까 똑같이 축차법은 이렇게 경사부재 삼각형 그리는 거죠. A점에서 시그마 V는 0 구하면 이 부재와 이 부재의 수직 분력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현재 얘가 마이너스 5, 절점을 찌르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 기하학적 관계가 1대1 루트니까 5 루트 2. 다시 B점 보도록 할게요. 경사부재. 누구 고려하는 거냐면 얘의 수평 성분.
얘 수평 이 두 개 고려하는 거죠. 나머지는 수평영어가 없잖아. 잘라서 얘하고 3개만 보는 거니까 외력까지 보면 4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면 얘도 마이너스 똑같이 얼마? 5. 1대1 대 루트니까 5, 5 루트 2죠. 이렇게 봐도 뭐 상관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 루트 2 압축입니다. 그렇죠? 너 이거 인장 찍은 사람은 그래도 상세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아까 찍으라고 유튜브 할 때 응원 영상에 보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찍어라. 정성을. 너 위에서 눌러보세요. 이 구조물이 어떤 모양이 될까? 찌부 짜부 모르겠고 이렇게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럼 이 BC 부재가 인장받겠니 압축받겠니? 위에서 누르는데 상단은 전부 다 압축받겠지. 내가 진짜 100번 양보했어. 인장 찍는 건 진짜 내가 진짜 속상한데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입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문제 유형 A형이고요. 7장 구조물의 변이 아쉽죠. 비법 85번 중첩 공식 단순보 72번과 유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구조물의 변이 파트에서 캔틀레버 공식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식 외워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라서 할 얘기도 없어. 이걸 누가 공익보로 풀어. 교수님도 공익보로 풀라는 얘기 아니야. 세타 A는 16 2i분의 PL의 제곱. 그 다음에 델타 C는 48 2i분의 PL의 세제곱. 대입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얼핏 보면 자릿수 맞춰야 될 거 자릿수도 맞출 필요 없어. 이거 다 달라.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도 있고 또 필수야. 또 필수. 제발 좀. 응? 이런 문제 엄청 많습니다. 실제 얘보다 더 쉬워. 얘가 기출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 C형이에요.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 6장 재료역학이고요. 비법 59번 못으로 조립한 조립단면 153번과 유사합니다. 자, 153번부터 먼저 보고 오도록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유형별 문제 풀 때 직접 풀어드렸고요. 19년도 서울시 9급 문제입니다. 접착 응력을 묻고 있어.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합성 구조물에서 이 접착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접착 부분이야. 이 부분에 전당력을 묻고 있는 거죠. 얘 구하는 방법은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리면 얘 전단 응력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뭘 구하는 거냐? 봤을 때 쭉 나눠서 쭉 커서 접착 부분 좀 그림이 이쁘긴 안 그려졌는데 어쨌든 이 부분의 전단 응력이야.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접착부 타우 전단 응력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3 a분의 v는 요 맥스값 구하는 거고 이렇게 이맥값일 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h의 제곱분의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h1 h2 a분의 v다. 그럼 h는 전체 높이 거고 h1 h2는 뭘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쪽이 h1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쪽이 h2야. 어차피 곱할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즉 전체 높이가 지금 계산하면 32, 40이죠? 40의 제곱 두 번 쓸게요. 6 곱하기 한 번 얼마? 8 한 번 얼마? 32 곱하기 면적은 밑변 30 높이는 전체 높이 써야겠죠? 40 그 다음에 V는 얼마냐면 20 쓰면 안 돼요. 단순 보니까 반력이 전단력이죠. 절반 10 여기 곱하기 10 이렇게 얘가 정답이야. 자, 계급장 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숫자만? 그러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해볼게요. 4, 8에 32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 4, 2, 8 정답은 8 이유 숫자가 8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맞나? 네, 그렇지. 이거에서 제가 똑같이 풀어드렸거든요. 이거 방법만 기억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게 똑같지. 자, 판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설지 좀 이따 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전당도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여기 길이 구하는 거야. 어차피 같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돼. 하나. 이 접착부 타우. 식이 뭐라고요? h의 제곱분의 6 h1 h2 a분의 v. 됐죠? 얘가 뭐다? 얘가 얼마다? 여기 5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h는 전체 높이니까 이게 전체 h 3t죠? 합쳐서 3t의 제곱 두 번 써주면 되는 거고 6 곱하기 하나가 h1 나머지가 h2로 보면 돼요. 요것만 주해주시면 돼요. t 곱하기 2t
곱하기 면적 A는 밑변 50 높이 3t. 다음에 전단력 조심하셔야죠. 피 그대로 쓰면 안 돼. 절반이니까 9의 절반 얼마다? 2분의 9, 4.5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얼마다? 5. 으아 복잡하다. 하지만 또 즐겁게 생각하면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니까 내가 dt 3, 3은 9 5 1 끝났죠. 그러면 얼마 남는 거야? 여기 3 약분하면 2 4죠. t는 5. 그러면 t는 서로 바꿔주면 되니까 5분의 4 이웃수자 계산하면 8이 정답이죠. 몇 번이 정답이냐면 8이니까 몇 번? 1번이잖아. 이렇게. 진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었을까 아마? 그죠? 이렇다는 얘기야. 그 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얘는 이제 베이직 1대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기출풀이 이용별 기출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스케치하고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려면은 시험지 올려서 한번 상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시험지 보면은 속일 수가 없어. 거기에 모든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라는 건 단순하게 답을 찾고 못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또 다음엔 또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자꾸 연습을 해서 두려움을 자꾸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좌절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거 진심이거든. 이거 나중에 시험도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극복해서 점프하는 경우 많이 봤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점은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물론 이제 이론 수업은 아니니까 제가 빨리빨리 스케치했거든요. 다시 한번 수업 복귀하면서 혹시 패스 강의나 강의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 확인하면서 그게 가장 바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알겠죠? 자, 시험 보러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카페 2학년 토목직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시험 보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